새벽 6시, 은영은 창밖의 흐릿한 풍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진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투명한 비닐 커버에 쌓인 드레스는 마치 구름 속의 선녀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웠다. 그 순간 은영의 마음속에 남편 성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으며 축하해주는 남편의 모습, 식장에서 은영의 손을 꼭 쥐며 함께했을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다. 은영은 식탁에 펼쳐진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초대 인원 확인, 좌석 배치, 플로리스트와의 최종 점검, 패백 준비, 사진 타이밍.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글씨로 체크해 나갔다. 지난 6달간 혼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결혼식장 담당자와는 수십 번을 통화했고 예식복은 3번을 수정했으며 초대장 디자인도 여러 번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은영은 결혼식장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사소한 실수들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신경 쓸 곳은 많았고 너무 많았다. 수진의 결혼식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은영의 심장을 조여왔다. 왜인지 이 결혼식만큼은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다. 최선을 다하면 마치 남편도 함께 있는 것 같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싶었다. 거실의 선반에 놓인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냈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수진을 안고 있는 성훈의 사진이었다.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눈가의 주름은 얕고 부드러웠다. 언제나 장난기 많던 그였다. 은영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도 같이 있었으면. 정말로. 결혼식 전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수진의 어릴 적 앨범을 꺼냈다. 노란 표지의 낡은 앨범이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은영은 남편 없이 혼자 키워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마주했다.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학예 발표회, 피아노 발표회. 그 모든 자리에 성훈은 없었다. 차가운 단골석에 앉아 혼자 박수를 쳤던 손, 녹화 버튼을 직접 눌러야 했던 손, 귀가 후, 혼자 밥을 해먹이던 손. 은영은 그 오랜 시간을 다시 되짚었다. 눈물이 흘렀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았던 외로움이 물 빠진 사진 속에서 다시 살아나 은영의 가슴을 적셨다. 그런데도 은영은 울음을 목구멍에 삼켜냈다. 내일 딸의 행복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냈다고 자신에게 말해야 했다. 결혼식장 입구는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어린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흘렸다. 은영은 신모의 옆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감지했다. 결혼식장 입구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마도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하객 명단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른 하객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이 자리에 온 것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처럼, 혹은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것처럼 그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은영은 그 남자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했다. 한쪽 발을 약간 끌면서 걷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알던 누군가의 걸음걸이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손버릇도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턱 아래를 계속 만지는 습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버릇. 은영의 머리 뒤쪽으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막 표면에 올라오려다가 다시 내려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순간 낯선 남자와 은영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한 듯 급히 시선을 피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도둑처럼. 웨딩홀 한쪽 소파에 앉은 수진에게 은영이 다가갔다. 수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랑을 만나는 중이었다. 은영은 딸의 옆에 앉아 가만히 물었다. 수진아, 저 멀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인데. 수진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굳었다. 저분요? 네, 뭔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불안한데?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려는 순간의 징조 같았다. 수십 년을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느낌이었다. 은영은 마음속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찝찝함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이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불안하게 뛰었고 그 리듬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은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 남자를 본 이후로 15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남편 성훈의 장례식. 은영은 그날을 다시 생각했다. 2010년 봄 갑작스러운 사고. 다리 아래에서 물에 빠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였을까? 당시만 해도 뭔가 어색했던 것들이 많았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이상한 분위기. 성훈의 회사 동료들은 왜 자꾸만 눈을 피했을까? 통상적인 애도의 감정보다는 마치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장례식 위원장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도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도 모두가 어색했다. 그리고 서류 처리. 은영은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했다. 일반적인 사망 처리 절차와 달리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찰의 수사도 몇 일 만에 종결되었고 시신 검사도 촉박했으며 장례 절차도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흘러갔다. 어떤 변수도 없었다. 어떤 지연도 없었다. 당시 은영은 어린 수진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의문을 깊이 묻어두었다. 남편은 죽었고 그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리 의문을 품어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 딸을 키워내야 했고 남편의 보험금으로 생활해야 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은영은 자신의 의문을 마음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하지만 지금 그 봉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화장실의 거울 아래 선반에 있는 조직 완화제를 집었다가 다시 놨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의 걸음걸이와 손버릇이 성훈과 같은 것처럼 느껴졌을까? 결혼식장 복도를 걸으며 은영은 계속 그 의문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그 남자의 모습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예식장 뒤쪽 복도에 서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은영의 마음속에서 많은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느낌이었다. 과거의 모든 불명확함이, 모든 의문이, 모든 불안감이 한 명의 남자의 형태로 환원되었다. 은영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식장의 불이 차분하게 꺼졌고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첫 음의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부 입장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영은 신부 아버지를 맡은 수진의 삼촌과 함께 서 있었고 하객들은 일어서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조용히 은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찼고 눈빛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할 기색이 아니었다. 마치 결심을 한 사람처럼. 은영은 그가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했지만 돌아서지 못했다. 신부가 입장하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남자가 은영의 옆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은영을 바라보도록 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직접 마주본 은영은 숨을 멈췄다. 눈가의 주름살. 그것은 15년의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입가의 미세한 움직임, 코의 형태, 턱선. 모든 것이 은영이 알던 남편 성훈이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많은 경험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은영아. 은영의 다리가 풀렸다. 마치 누군가 그 순간 세상의 중력을 2배로 늘린 것 같았다. 은영은 거의 쓰러질 뻔했고 옆에 있던 삼촌이 팔을 잡아주었다. 잠깐, 은영 씨, 괜찮으세요?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감각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 하객들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일부가 시선을 돌렸고 일부가 서로에게 눈짓을 주고받았다. 신부 입장의 음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은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은영은 혼란 속에서 도망치듯 뒤로 물러섰다. 수진의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듯이 은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마치 15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장 옆에 작은 대기실로 옮겨진 은영과 그 남자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은영의 얼굴은 충격과 의욕으로 창백했다. 정말 너야? 성훈? 응, 나야. 그 대답만으로도 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15년 전 성우는 일하던 회사에서 거대한 금융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이었으며 위험한 인물들이 엮여 있었다. 성훈이 그 사기의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가 되면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나한테 말했어. 만약 살고 싶으면 사라져야 한다고. 죽은 척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희한테 알리면 너희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런 상황이었어. 조직은 나를 찾고 있었고 만약 나와 접촉하려는 누구라도 그들의 눈에 띌 수 있었어. 그래서 죽어야 했어. 완전히 사라져야 했어. 은영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해외로 나가서 이름도 바꿨어.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도 해체되었고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했어. 우연히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게 성공했어. 돈도 벌었고 지위도 생겼어. 그런데 성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성공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 진짜로 너 없이 수진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성우는 목에 걸린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해외에서 지내던 10년간 그는 몰래 한국의 뉴스를 모니터링했다고 했다. 은영의 안부도 수진의 성장도 두 사람의 인생도 가능한 한 살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충분히 오래되었고 증거도 없었으며 원래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감옥에 가거나 죽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야 나타날 수 있었다고 했다. 수진이 결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날 나타나기로 결심했어. 이제라도 가족의 시작을 함께 보고 싶었어. 너희의 행복을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 은영은 그의 말을 모두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안도감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성우는 은영의 떨리는 손을 보며 단순한 변명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다. 15년을 담은 눈빛이었다.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은영의 질문은 터져나갔다. 이제까지 억눌렀던 모든 질문, 모든 분노, 모든 서러움이 한 문장으로 응축되어 나왔다. 성우는 자신이 남긴 상처를 잘 알기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지탱하려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은영은 계속 말했다. 아이를 혼자 키웠어, 성운. 혼자? 학원비는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매일 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 수진이 아빠가 왜 없는지, 어디 있는지 묻는 그 눈빛을 본 적 있어? 그때의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죽었다고.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15년간 모아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 없는 밤이 몇 밤인 줄 알아? 수진이 16살이 되던 날 아이는 집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오면 그냥 돌아가셨다고 말했어. 그게 거짓이라는 것도 모르고. 넌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성우는 미안함과 후회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은영. 난 널 지킬 수 없었어.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 그런데도 너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 정말로 혼자.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15년의 공백만큼 길었다. 무겁고 차갑고 피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은영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침묵과 빈자리는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고 너무나 깊게 상처를 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은영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1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움직이고 있었다. 은영은 눈물을 닦고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래? 웨딩홀 뒤편의 좁은 복도에서 수지는 모든 것을 우연히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의 대화가 담긴 모든 감정들이 그곳까지 흘러왔다. 수지는 신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벽에 기대어 섰다.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라기보다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처음으로 보는 아버지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파도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정말 아버지일까?
아버지가 살아 있었단 말인가? 지난 25년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수진에게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현실이었다. 수진은 천천히 대기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남자 앞에 섰다. 아, 아빠,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성운을 무너뜨렸다. 그는 딸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신의 딸을 마주봤다. 성운은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이 길을 걸을 권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아빠, 진짜 살아 있었어요? 성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살아 있었으며 실제로 존재했다. 응, 딸아. 아빠가 살아 있단다. 정말로. 수진은 화를 내지 않았다. 마치 이 재회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면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빠진 조각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은 감정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신부 드레스의 얇은 소매 위로 아버지의 팔이 감싸였다. 식장 밖에서 신랑과 하객들은 긴장 속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존중과 경의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의 의례를 깨뜨린 그 무언가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다. 은영은 수진과 성운이 안기는 모습을 바라봤다. 1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세 사람은 함께 있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이 그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감정적으로 압도당한 모습이었다. 한 가족이 1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 그것은 축제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은영, 수진 그리고 성우는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셋이 함께였다. 소파에 앉은 은영은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안도감이었다. 이제라도 솔직해줘서 고마워요. 은영의 말에 성운의 얼굴이 흔들렸다. 진짜? 넌 아직도 나한테 감사를 표할 수 있어? 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성우는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엎드렸다. 신사적인 제스처라기보다는 진정한 참회의 몸짓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 그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딸을 혼자 내버려 두었어. 넌 정말 대단했어. 정말로. 난 너에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수진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오늘이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성운과 은영, 그리고 수진까지 함께 눈물을 흘렸다. 15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갑작스런 재회의 기쁨이 모두 섞여 흐르는 눈물이었다. 고마워, 수진.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데 안겨 있었다. 마치 그 시간이 멈춘다면, 그들이 영원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으로 잠시 후 그들은 다시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 신랑은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가 떠 있었다. 이제 그의 신부는
다시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결혼식은 눈물과 웃음 속에 다시 시작되었다. 주례자는 이번에는 평범한 축사가 아닌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신부와 신랑이 맹세를 나눌 때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다. 마치 처음 계획했던 모습처럼,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축배를 나눌 때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일어섰다. 그리고 성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존경이 가득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저도 감동합니다. 딸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운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결혼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새신부 수지는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거든요. 엄마와 아빠, 신랑 오빠까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것은 단순한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라 한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을 축하하는 박수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흩어지는 하객들 사이에서 은영, 수진, 그리고 성우는 나란히 서 있었다.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사가 셋을 보라는 신호를 할 때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딸을 끌어안았다. 은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진정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좋아요. 다들 웃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축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회식장에 불이 꺼졌고 축하의 음악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결혼식의 흔적들과 그리고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숙소의 방에서 성우는 아내와 딸을 양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모두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이해와 수용의 침묵이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넷이 함께 있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도 좋을 텐데. 성운이 대답했다. 은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15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였다.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은 시간이 있잖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것이야. 함께. 은영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딸의 손도 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파괴된 가족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성우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맞이할 것이었다. 은영은 카페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에 벚꽃이 흩어지고 있었다. 새벽 결혼식에서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해 내내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성우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했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은영의 남편이자 수진의 아버지로서 재출발했다. 수진의 남편은 은영과 성운을 받아들였고 새로 생긴 장인은 새로운 식구로 환영받았다. 회사도 다시 정리했다. 15년간 해외에서 이룬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아, 거기 있네. 성운이 카페로 들어와
은영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과 수진이 좋아하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수진이는 회의가 좀 길어진다고 했어. 그 대신 저녁에 셋이서 밥 먹기로 했어. 은영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기도 했고 익숙하기도 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새로 만나는 느낌이었다. 후회해? 성훈이 물었다. 뭘? 날 받아준 것. 은영은 웃었다. 글쎄, 가끔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사가 더 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세월이 거꾸로 흐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멈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죄송해. 정말로. 알아. 난 너를 용서했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천천히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봤다. 거리의 벚꽃은 계속 흩어지고 있었고 새로운 잎사귀가 피어나고 있었다. 계절은 돌고 돌았으며 한 가족도 다시 돌아왔다. 성우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결혼 반지였다. 우리 다시 결혼할래? 은영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정식으로. 이번엔 우리 딸도 함께 그 누구도 숨기지 않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결혼식 할 수 있을까?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눈물은 쉽게 흘렀다. 하지만 이번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응, 좋아. 성우는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입에 맞추며 속삭였다. 이번 인생에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도. 세 사람이 모이는 저녁, 수지는 부모의 새로운 반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엔 우리 5이 함께하는 결혼식이 될 거네요. 5? 성훈이 물었다. 네. 엄마, 아빠, 저, 신랑 오빠, 그리고 수지는 자신의 배를 보였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다. 축하해 주세요. 아빠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밝아졌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은영도 수진도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명확했다. 그것은 모두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가족이 정말로 다시 시작했다. 15년의 공백을 채우기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우연한 재회는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기다림의 끝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앞으로만 함께 나아가면 되니까.